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 그래픽을 위한 3D 그래픽 기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메인 툴바에 대해서.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쵸? 뭐 셀렉트앤 메인 플레이트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관련해가지고 메인 플레이트 패널하고 같이 연결해서 뭐 조절자를 꺼내서 애니메이션 할 때 뭐 좀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인데 이거 좀 넘어가고요. 자, 키보드 숏컷 오버레이드 토글이라는 거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기본적인 단축키랑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편집하기 위해서 모디파이에 갔을 때뭐 폴리라든지 이런 명령어를 쓰다 보면 겹치는 그런 겹치는 겹치는 단축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바르게 해주는 뭐 그런 기능인데 항상 그냥 활성화 있는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4개는 스냅에 관련된 기능인데, 첫 번째 스냅 토글은 단축키가 S예요. S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마우스 우측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그리드 앤 뭐 스냅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창이 하나 뜨고, 자 여기서 그리드 포인트라든지 뭐 스냅이 걸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꺼내놨어요. 여기서 보통은 이제 벌텍스에 스냅을 해놓고, 자 얘를 뭐 컨버트 폴리로 해서 면을 조금 나눌게요. 이렇게 해놓고 뚫린 면 또는 그냥 여기다가 똑같은 크기의 박스를 하나 그려야 된다 라는 가정하에 스냅이 걸려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노란색 이렇게 격자가 자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 스냅을 끄고 해도 되고, 높이 연습이 켜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벌텍스를 기준으로 스냅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 크기랑 이 면의 크기, 윗면의 크기가 동일하겠죠. 이런 식으로 할 때 뭐 사용하는 스냅 단축키는 S. 여기는 스냅 앵글 토글이라고 해서 단축키는 A. 스냅 앵글이란 말은 그냥 회전, 로테이션에 관련된 그런 스냅이에요. 나 얘를 90도 돌리고 싶어. 저번에 90도 맞추기가 엄청 어려웠죠. 켜놓고 자 이렇게 돌려보면 5도씩, 기본적으로 이렇게 5도씩 이렇게 스냅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죠, 그렇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옵션 창으로 넘어가고, 여기 보면 앵글 있죠. 여기를 10도로 하겠다. 바꿔놓고 스냅을 해보면 자 10도씩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얘를 뭐 90도로 이렇게 돌릴 때, 또는 필요한 만큼 뭐 45도로 돌릴 때, 45도 할 때는 5도씩 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45도로 바꿔서 45도 이렇게도 스냅을 할 수 있겠죠. 앵글에 관련된 스냅 단축키는 A. 그리고 퍼센트 스냅은 스케일에 관련된 스냅인데 그냥 뭐 10%씩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럼 크게 많이 사용은 안 해서. 스피너 스냅은 보시면은 여기 소수점 세치짜리까지 이렇게 조절이 되죠. 끈 상태에서 스피너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소수점 세치짜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키면 소수점은 움직이지 않고 일씩 이렇게 커지죠. 이거는 그냥 수치를 이렇게 기입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스냅까지 켜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 뭐 그런 건 아니죠. 많이 쓰이는 거는 요거 앵글 스냅 S랑 A. S는 스냅 도구, A는 앵글 스냅. 자, 그리고 매니저 셀렉션 셋 해가지고 이름으로 뭔가를 관리한다는 얘기죠. 스피어 그룹이 뭐 이렇게 있고, 자, 얘네를 저는 여기다가 create selection set 있죠. 여기다가 뭐 스피어 그룹 sp01 해서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얘가 들어와요. 열어보면 자, sp01 해가지고 그룹이 있고, 열어보면 요 안에 스피어들이 이렇게 포함된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얘를 밑에 요거 클릭해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이름, 그냥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박스를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는 선택해놓고, 자, 선택해놓고 박스 B 박스 01 그룹으로 엔터. 여기서 선택하기 편하겠죠. 박스 그룹을 선택하면 박스가 선택되고, SP01을 선택하면 여기서 이렇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SP01 박스 01 뭐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뭐 내가 이 박스를 제외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그룹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냥 박스 01하면 아까 두 개 제외한 게 이 두 개가 빠지고 두 개만 선택이 되죠. 이 스피어 그룹도 마찬가지. SP01로 이렇게 네 개가 잡히는 거를 여기서 자, SP 그룹에서 01을 빼겠다. 그러면 여기서 SP 그룹을 선택해 봤을 때 이 세 개만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겠죠. 추가할 때는 그냥 뭐 셀렉션 셋 열어서 SP 여기 이 그룹에다가 플러스 해주시면 여기 아까 우리 선택하고 있는 SP어 001이 여기 추가가 되죠. SP01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그냥 이름으로 그룹핑해서 좀 더 선택을 용이하게 해준다 라고 하시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택할 때 드래그해서 얘 선택이 잘못됐어 그러면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제외를 시켜줄 수 있어요. Alt 클릭 드래그. 그 다음 난 추가하고 싶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또는 드래그. Alt 빼기, 컨트롤은 더하기.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컨트롤은 더하기, Alt는 빼기. 이거는 나중에 Convert to Poly로 해서 점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선택해야 되겠다. 컨트롤 드래그. 선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Alt 이렇게 면을 이렇게 선택해 놓고 나 이거 한 줄만 선택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Alt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만 선택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Alt 해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F4 눌러놓고 와이어프레임 보이게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컨트롤은 추가, Alt는 빼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미러 기능은 티폿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티폿을 반대쪽에도 하나 만들고 싶다, 아니면 얘를 그냥 뒤집고 싶다 그랬을 때 선택한 상태에서 미러 창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조절 박스가 하나 열리고 X축으로 미러 할 거다, 또는 Y축으로 할 거다, Z축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클론 셀렉션 해가지고 노 클론은
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오브젝트를 직접적으로 밀어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카피본을 하나 만들겠다 가 있고, 밑에 인스턴스랑 레퍼런스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냥 복사를 하나 해볼게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도 보면 오브젝트, 카피 또는 인스턴스 또는 레퍼런스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카피와 인스턴스, 레퍼런스 차이는, 자, 하나는 카피로, 자, 그냥 오브젝트를 세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보기 쉽게. 자, 위로 두 개를 그냥 카피로 해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자, 하나는 그냥 일반 카피, 하나는 인스턴스, 하나는 레퍼런스를 이렇게 했어요. 얘는 카피, 얘는 인스턴스, 얘는 레퍼런스. 자, 여기서 내가 얘를 모디파이에 가서 조정해 볼게요. 뭐 밴드 같은, 이 밴드 기능은 구부리는 뭐 그런 거예요. 앵글 값에 따라 이렇게. 아무런 뭐 반응이 없죠. 얘한테도 다시 밴드를 한번 해서, 자, 원본과 복사본 뭐 상관없이 그냥 밴드가 같이 먹죠. 자, 다음은 인스턴스. 자, 숨기고, 자, 얘는 인스턴스로 복사하네요. 자, 밴드 해서 움직여보면 복사본까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밴드를 없애고, 자, 복사본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밴드 다시 해서 움직여보면 원본도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개가 같은 속성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게 인스턴스. 자, 두 개는 숨기고, 자, 레퍼런스. 자, 레퍼런스 원본의 밴드 그래서 움직여보면 이것도 인스턴스랑 똑같죠. 원본에 밴드라는 명령어를 올려서 움직여보면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 자, 다음, 자, 복사본에다가 밴드 해서 움직여보면 이거 복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자, 끄고 Shift 밸런스, 자, 여기다가 밴드 해서 자, 똑같죠. 자, 밴드를 없애고 복사본에다가 밴드 이렇게 해서 움직여보면 여기 원본은 가만히 있죠. 그럼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를 비교해보면 얘는 원본에 해도 뭐 복사본에 해도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인스턴스는 원본에 하나, 복사본에 하나 같이 움직이고, 레퍼런스는 원본에다가 이런 명령어를 쓰면 얘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복사본에다가 밴드를 쓰면 이렇게 복사본만 따로 움직인다는 거. 이 세 개 차이는 뭐 잘 아시겠죠? 보통 쓰는 거는 이 인스턴스를 많이 쓰게 돼요. 또는 카피. 레퍼런스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선택만 이렇게 해봐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선택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이 글자의 색깔이라기보다는 볼더가,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는 글자에 이렇게 볼더가 들어가 있죠. 요게 인스턴스. 선택해보면 원본은 볼더 들어가 있죠. 근데 복사본을 선택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하얀색 막 같은 게 이렇게 하나가 있죠. 요거는 레퍼런스로 복사된 복제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스턴스도 보면 똑같죠. 인스턴스는 이렇게 그냥 볼더 들어간 상태로 디폿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고, 카피본도 마찬가지. 카피본은 그냥 다른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는 했지만 다른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미러에서 보이는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미러에서 나오는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도 같은 개념. 자, 이렇게 얘들 꺼주고, 자, 얘를 하나 미러를 했어요. 그냥 Z축으로 또는 X축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빼놓고,
복사를 잘못했어요 지금 인스턴스로. 자 이렇게 빼놓고 무브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알았죠? 이 모디파이에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이것도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게 아닌 뭐 다른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모디파이에 뭔가 명령어를 써서 해줘야만 얘가 같이 먹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미러를 3D Max에서 미러를 많이 쓰는 건 자, 무브를 0점으로 좀 갖다 놓고 얘를 컨버트 폴리로 해서 보통 얼굴을 만들거나 오브젝트를 만들 때 대칭인 형태의 오브젝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만 모델링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미러 인스턴스 해서 한쪽만 모델링을 하면 한쪽만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반대쪽도 여기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 이런 식으로. 이 무브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 무브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모디파이에서 내가 오브젝트를 선택한 게 아닌 이 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다시 익스트루드해서 스케일로 이렇게 넘수도 한번 써보고 그럼 이렇게 다 같이 먹죠. 얼굴이나 뭐 책상이라든지 그런 대칭인 형태의 모델링을 할 때는 미러에 인스턴스 기능을 쓰면 반만 모델링해도 반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얼라인. 자, 얼라인 기능은 정렬하는 기능인데 박스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둘게요. 챔퍼 박스로 할게요. 이거보다는 챔퍼 박스가 보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챔퍼 박스로 한쪽에는 이렇게 다른 한쪽에는 좀 더 큰 걸로 이렇게. 자, 얘를 얘한테 이 면을 딱 붙여야 된다.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만 이것도 막 확대해 보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이런 게 있죠.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붙여야 돼요. 뭐 기계적인 뭔가를 만들 때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기능이겠죠. 일단 정렬이 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얘를 클릭. 다음 정렬이 될 기준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면 이런 창이 하나 뜨고 얼라인 포지션 안에서 뭐 월드로 나는 X 또는 X만 또는 Y만 또는 Z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 보면 X축이죠. 자,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커런트 오브젝트는 정렬이 될 오브젝트, 타겟 오브젝트는 우리가 아까 찍어준 기준이 된 오브젝트. 자, 커런트 오브젝트의 맥시멈 그리고 이 타겟 오브젝트의 미니멈을 선택해주면 아이고 Z축이 켜져 있었네. Z축 끄고 X축만. 그러면 Z를 기준으로 자 다시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이겠죠. 여기 플러스 값, 여기 마이너스 값이니까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타겟 오브젝트를 봤을 때도 X축을 기준으로 여기 최대값, 여기는 최소값. 근데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려면 자 오브젝트를 타겟 정렬이 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온라인 해서 타겟이 될 기준이 될 오브젝트를 클릭. X축으로 커런트 오브젝트는 미니멈, 타겟 오브젝트는 맥시멈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다가 정렬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프론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파란색이죠.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하나는 까만색으로 좀 변경을 해줄게요. 색깔 변경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클릭. 자, 까만색. 이렇게 까만색으로 잘 보이죠, 그쵸? 여기도 여기는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흰색.
이렇게 하면 흰색과 까만색이 정확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때 사용하는 툴이 얼라인. 그리고 여기 보면 얼라인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로컬로 돼 있죠. 얘는 회전에 관련된. 자, 얘를 이렇게, 자, 이렇게. 근데 회전을 한다고 쳐도, 자, 클릭했어요. 회전. 자, 그러면 얘가 돌아간 각도만큼 얘도 같이 돌아갔겠죠, 그쵸? 탑뷰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는 갖다 붙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무브 x축이죠. x, y축의 미니멈 맥시멈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면 x축의 최대값은 여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 x축의 최소값을 여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 얘랑 얘를 여기 붙여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여기 보면 빨간색 이렇게 점 있죠. 여기 꾹 눌러보면 뭐가 있다 그랬죠. 요 중에 또 쓸만한 애가 하나 있어요. 요거 노멀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면과 면을 정렬할 수 있게 도와줘요. 자, 일단 무조건 얘를 쓸 때는 정렬이 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얘를 클릭. 그리고 나서 얘는 면을 정렬하기 때문에 정렬이 될 면을 또 선택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파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생겼다, 그쵸? 얘를 기준이 될 오브젝트 까만색에 여기 이면에다가 나 붙일 거야. 클릭해주면 오케이 해주면은 탑뷰에서 봤을 때 자, 이면과 이면이 좀 에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살짝 파고 들어 있었죠. 그냥 박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박스 상태를 자, 얘를 뭐 이렇게 돌려놓고는 여기 위에다 갖다 붙여볼게요. 이면과 이면이 정렬이 되면 되겠다, 그쵸? 자, 일단은 노멀 온라인으로 바꿔주고 자, 정렬이 될 오브젝트에 여기를 요면에 갖다 붙일래. 아이고, 이렇게 오케이 했어요. 그럼 보면은 이렇게 잘 붙어 있죠. 그 다음 위치 조정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떨어지죠. 이때 자, 여기서 로컬은 오브젝트 본연의 축이라 그랬죠. 얘가 회전되어 있어도 XYZ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런 형태로 이제 쓰는 거예요. 나중에 모델링이나 뭐 이런 걸 할 때마다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기능이 뭔지 다시 한 번씩 계속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은 뭐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크게 뭐 저도 사용하질 않아서 대충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자, 일단 타겟 자, 커런트 오브젝트를 자, 퀵 온라인 얘는 XYZ를 이렇게 맞춰서 XYZ 좌표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줘요. 나 센터 값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얘가 아닌 얘로 클릭 XYZ의 센터로 정렬하면은 그 가운데를 딱 들어가겠죠, 그쵸? 퀵 온라인은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피봇과 피봇의 오브젝트의 피봇과 피봇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해 준다. 누멀 온라인은 면을 기준으로 얘는 하이라이트에다가 얘는 카메라 얘는 얼라인 투 뷰 내가 보고 있는 뷰를 기준으로 자, 여기 이 뷰를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뭐 Y축 뭐 X축 그래도 뭐 이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살짝 여기가 보이죠. 이거는 카메라 보는 센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가 포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토글씬 뭐 익스플로러 우리 저 첫 시간에 이거 세팅할 때 요 옆에 막 떠있던 큰 창 있죠. 그거예요. 그거. 씬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여기서 뭐 오브젝트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오브젝트를 얼린다든지 선택이 안 되게끔 이렇게 또는 뭐 렌더링을 끈다든지 뭐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끄면 없어지죠. 나 여기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얘를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가져가 보면 이렇게 파란색 창이 생기죠. 이렇게 여기다가 넣으면 이렇게 갖다 붙죠. 불편하다, 필요 없다. 빼서 꺼주시면 돼요. 토글 레이어 익스플로러 얘도 마찬가지. 얘는 레이어 기능이 있어요. 레이어 기능. 그 포토샵의 레이어 기능하고 비슷한데 얘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그룹핑하는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해요. 3D에서는 레이어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쇼 리븐 요거는 요 밑에 요거 폴리 모델링 할 때 활성화되는 애인데 얘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없어졌죠. 키면 다시 보여지게 되죠. 요거는 나중에 폴리 모델링 진도 나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기능이에요. 기능. 그냥 얘를 폴리로 바꿔왔을 때 활성화되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 선택하고 면 선택하고 루프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커브 에디터는 애니메이션에서 뭐 애니메이션을 조절할 때 쓰는 기능인데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스피어를 애니메이션을 좀 줄게요. 걔를 0프레임에다 하나 주고 여기서 뭐 30프레임까지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근데 나는 이게 좀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곡선으로 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커브 에디터를 열고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죠. Z축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 뭐 그런 것들. 얘는 앞으로 간 것들. 얘를 이렇게 밀면 저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죠. 이렇게 갔다가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커브로 이렇게 들어오는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할 때 또는 스피드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할 때 쓰는 직선으로 그냥 바꿔볼게요.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죠. 아까 같은 경우는 가감속이 이렇게 좀 들어간 상태였는데 직선으로 바꾸면서 그런 가감속이 없어진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여기 커브 에디터. 스키매틱 뷰는 그 첫 시간 요 메인 툴바 할 때 링크 했을 때 보여줬던 뭐 그런 기능이죠. 그 링크의 계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표로 보여주는 뭐 그런 기능. 링크를 이렇게 했다. 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도 얘를 링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음은 매테리얼 에디터 단축키는 M. 얘는 매핑을 할 때 쓰는 뭐 그런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모델링 편이 끝나고 매핑을 해야 될 때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개념과 이 많은 이런 애들을 다는 설명을 못할 것 같고 간략하게 효과가 좋은 애들을 좀 선별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매핑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테리얼 에디터 단축키는 M. 그리고 렌더 셋업 F9번에서 저번에 렌더링 해봤었죠, 그쵸? 오케이. 자, 이 렌더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뭐 싱글 타임 아웃풋이 싱글 그냥 한 장만 렌더링 하겠다. 여러 장을 렌더링 하겠다. 뭐 내가 원하는 곳만 렌더링 하겠다. 보통은 저희는 모델링 매핑이니까 그 싱글에서 거의 해결하겠죠. 아웃 사이즈는 1280에 뭐 720이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 뭐 800에 600이다. 바꿔주고 렌더링을 해보면 800에 600으로 렌더링 되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세팅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축키는 F10번. 그리고 렌더 프레임 윈도우, 아까 처음 이제 렌더링 했던 그 프레임 윈도우를 보여주는 그런 거. 얘는 뭐 렌더 프로덕트 해가지고 그냥 누르면은 렌더링 해주는 그런 기능. 단축키가 F9. 네, 이거를 이제 누를 때가 있고 그냥 F9번을 누를 때가 있는데, 자, 나는 여기를 렌더링 하고 싶은데 지금 뷰포트를 보고 있죠, 그쵸? 이거를 렌더링 하고 싶은데 F9 눌러보면 아까 렌더링 됐던 거기가 계속 렌더링 되죠. 요럴 때 이제 나 얘를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활성화 시켜 놓고 얘를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얘 탑뷰가 이렇게 렌더링이 돼요. 그런 다음 또 여기서 렌더 하겠다. F9번 눌렀는데 탑뷰가 또 렌더링 되죠. 요럴 때 내가 선택한 이 화면을 렌더링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내가 활성화하고 있는 뷰포트를 다시 한번 렌더링 하게 해준다는 거. 뭐 렌더링 클라우드 기능을 쓰는 뭐 그런 거죠. 이것도 일단 넘어가고, 자, 여기는 오픈 오토데스크 A360 갤러리로 연결하겠다는 거죠. 요거까지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 이제 요 부분들 메인 툴바는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좀 중요하게 쓰는 거는 스냅 단축키인 S.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단축키 S는 스냅 한글로 쓸게요. 스냅. 여기는 보통 벌텍스 VER 점을 기준으로 점만 선택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A는 스냅인데 얘는 회전에 대한 앵글 스냅. 그리고 다른 거는 크게 뭐 없고 M은 매티리얼 에디터 매핑을 하는 곳, 창을 여는 곳. 그리고 F10번은 렌더링 세팅. 그리고 F9번이 퀵 렌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활성화된 뷰포트를 렌더링 해준다. 일단 다른 뷰를 하고 싶다. 그럼 직접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죠. 다른 뷰는 렌더 할 때 직접 버튼을 눌러줘야 한다. 거, 이 정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S, 스냅, 벌텍스를 클릭해 주시면 다른 건 다 제외하고 그냥 벌텍스만. 그리고 앵글 스냅은 회전에 관련돼서 로테이션 했을 때 1도에서 뭐 90도 또는 180도 이렇게 내가 지정한 각도로 회전을 시켜주는 그런 스냅. M은 매테리얼 에디터를 여는 단축키. F10번은 렌더링 세팅. 렌더링을 할 때 뭐 1280에 뭐 1024 뭐 이런 컬러
이렇게 사이즈를 뭐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것들을 바꿔줘야 될 때 렌더링 세팅창을 열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F9번은 퀵 렌더 누르면은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최초에 활성화했던 그 뷰포트를 렌더링 해준다는 거. 그러면 오늘로 메인 툴바까지 이렇게 다 수업이 진행됐어요. 다음 주는 이 파일 메뉴, 파일에서 필요한 메뉴들 좀 설명하고 이제 뭐 박스를 이용하든 모델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